안녕하십니까. 경매당한 놈입니다. 경매를 당하게 되면 기분은 더럽지만 올 것이 왔구나 하게 됩니다. 경매당한 부동산의 가치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비교적 회복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런 건이 대략 60%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반대로 부동산 가치보다 부채가 적은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개인들이 부동산을 잡고 돈을 빌려주고는 적기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나, 또는 이자 입금이 지연되었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라는 이유로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집행력이 있는 공정정서나 직업명령 결정문 또는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경매를 당한 입장에서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재산 날아가는데 그까지 것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돈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청한 경매사건이므로 경매를 당하겠구나 하는 낌새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매를 당했으니 시세보다 부채가 적은 경우일 때와 시세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하게 되는데, 우선해서 시세보다 부채가 적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경매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보다는 연 15% 이상 늘어나는 연체이자 때문에 집을 처분해도 실제로 남아야 할 돈이 줄어짐으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은행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은행 채권 담당이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채권자들이 가지는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선 채무자가 어디 힘이 있겠습니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한숨으로 세월 보내지 말고 어떤 돈이라도 구해서 속히 이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이자가 연체될 정도로 어려움이 생겼다 하면 경험적으로 로또가 당첨되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연체된 이자와 앞으로 연체될 수 있는 이자 몇 개월치를 충당할 돈도 준비해야 하고 부동산 매각도 병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혹자는 경매를 당했을 때 부동산을 처분해도 늦지 않다는 미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경매당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경매당한 집을 만나볼 때 대개의 사람들은 재수 없다는 생각과 법원에서 싸게 낙찰받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웬만해선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경매당한 사람들의 사정은 뒷전이고 싸게만 먹으려고 들게 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또한 연체이자 연 15%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모르고 하는 헛소리인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연 4%의 금리로 3억 원을 빌렸다면 매월 이자가 100만 원인데 연체 이자로 연 15%가 되면 월 375만 원이 됩니다. 경매당한 집을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고 기다리면서도 이자로 매월 375만 원씩 불어나니까 집을 처분해도 손에 쥐는 돈이 그만큼 줄여지게 되는데에도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하기사 자기들 사정 아니니까 무슨 소린들 못하겠습니까? 이자 연체 때문에 은행 등에서 전화가 걸려온다면 어떤 종류라도 구해서 이자금을 충당하고는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부동산 매각을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부동산을 처분하기가 매우 괴롭다 할지라도 다음을 기약해야만 합니다. 이자 막으려고 필요한 돈을 은행 같은 곳이나 지인들에게서 구하기 어려우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대부업체는 인터넷에 널려 있으므로 우선 전화로 조건을 살핀 다음 마음이 가는 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구하게 되면 수고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대부업체가 무슨 데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마치 도깨비로 분류하는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그럴 수 있겠으나 지금은 법망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부분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체의 금리는 연 2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이자 제한법이 있으니까 연 16%의 금리로 3천만 원을 빌린다면 최대 월 40만 원이므로 연체 이자로 늘어나는 돈과는 단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당했을 때 집값이 부채보다 적어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경매를 해결하고 처분할 방법을 찾아야만 되고, 또한 경매당하기 전에 경매가 괴시되지 않도록 한 뒤에 부동산 매각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수고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집값보다 부채가 많을 때에는 최대한 오래 거주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매각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이익이 되게 만들어내는 것도 또한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 집이 경매당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생각 끝에 잘 아는 사람과 방 한 개를 점유 사용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전세금을 입금한 정빙도 만들고 주소의 전입과 같은 날 확정일자까지 마치도록 조치한 다음에 경매가 개시되면 경매법원에 세입자 권리신고를 하기 위한 준비까지 해두었습니다. 준비한 부동산이 경매 후에 매각된 금액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게 되는 소액 임대차 보호에 접근하여 얼마나 더 건져보려 하는 것이죠. 경매당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찾아가지 못하는 건저당권 설정자 등이 드러나므로 찾아가지 못하는 채권자들이 이해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살핀다면 성공한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부분들의 실체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경매를 당하겠다는 전조가 있을 때 잘 방어 전략을 세우면 빈손으로 쫓겨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경매당한 놈이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당한 놈이었습니다.